오늘은 한때 관광지로 붐볐던, 그러나 지금은 관광객이 떠나 텅 비어버린 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괌은 한때의 활기를 잃고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놓였던 파라솔은 비어있고 바다에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쇼핑몰의 불빛도 옅어졌고 빈 점포만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괌이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는 신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괌은 비자 없이 떠날 수 있는 미국령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괌의 관광 흐름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환율 상승, 여행 비용의 증가, 그리고 인프라 투자 부족은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겹쳐지며 괌은 지금 조용히 그 변화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괌의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괌의 중심지였던 투몬 일대의 분위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관광버스가 수시로 오가고 호텔 앞은 체크인과 투어 이동으로 북적였지만 지금은 같은 공간에서 움직임이 크게 줄었습니다. 단지 사람 수의 변화가 아니라 관광 수요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시사합니다. 관광객 흐름이 끊어지면서 거리의 동선 자체가 느려졌습니다. 투몬의 대표 쇼핑몰인 더 플라자에는 빈 점포가 늘었고 명품 브랜드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임대 안내문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상권 유지가 어려운 수준으로 소비 기반이 약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괌 프리미어 아울렛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매출 감소, 관광 수요 감소로 인해 기존의 상업적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괌 경제의 한 축을 떠받치던 상업시설이 더 이상 관성적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거리의 체감 온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메인 스트리트를 지나는 사람은 눈에 띄게 줄었고 ABC 스토어와 코스메틱 매장 같은 생활형 상점도 손님 없이 운영 시간을 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관광 수요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호텔과 렌터카 업체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도 로비는 한산하고 렌터카 업체 앞에는 사용되지 않은 차량이 줄지어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차량이 부족해 대기해야 했던 시점과 비교할 때 관광 기반 시설 전반의 수요가 급격히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2019년 괌을 방문한 관광객은 160만 명을 넘었지만 팬데믹 이후 회복 속도는 더뎠고 최근 수치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핵심 시장의 수요 감소는 괌 관광 산업의 회복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밤 풍경에서도 변화가 확인됩니다. 레스토랑은 빈 테이블이 늘고 밤 시간대 운영되는 술집과 라운지는 음악을 낮춘 채 일찍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관광 수요 감소가 업계의 운영 방식까지 변화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괌은 지금 단순히 사람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관광 기반 경제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둔화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괌 여행의 가장 큰 장벽은 거리나 이동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환율이었습니다. 괌은 미국령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달러로 결제해야 합니다. 호텔비, 렌터카, 식사, 쇼핑 등 여행의 대부분이 달러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괌 여행의 체감 비용도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2020년 초만 해도 환율은 1,200원 수준이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최근에는 1,450원 안팎까지 올라섰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약 17% 이상 오른 셈으로 같은 금액의 달러를 결제하더라도 한국인 여행자에게는 체감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괌이 비싸진 것이 아니라 달러 결제 구조 때문에 환율이 직접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결과였습니다. 항공권 역시 환율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인천괌 왕복 항공권은 환율 상승 이전과 비교해 가격 변동 폭이 커졌고 성수기에는 비용 부담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여행자 입장에서 괌은 더 이상 가볍게 떠나는 휴양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일 항목의 인상이 아니라 전체 여행 경비가 누적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여행에 필요한 주요 비용 항목들이 모두 달러 결제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전체 비용은 20% 안팎으로 높아졌습니다. 4명 가족 기준으로 사흘밤을 머무는 일정이면 과거보다 약 7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가 더 드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항공권 가격까지 불안정해지며 특정 날짜에는 10만 원대 항공권이 포털 검사에게 등장하는 등 수요 감소가 항공료에 직접 반영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 상승과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괌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행자들의 선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괌이 아니라 다낭, 푸켓, 보라카이처럼 현지 화폐 기반 국가로 수요가 이동한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환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같은 예산으로 더 좋은 숙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들에게 단순 가격 비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누릴 수 있는 체감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율은 괌의 여행 수요를 직접적으로 흔든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비용 증가가 단순 불편을 넘어 여행지 선택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다시 괌 관광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괌 관광산업은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핵심 시장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한때 괌을 찾는 전체 방문객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었고 도쿄와 오사카에서 출발하는 직항 노선은 정기적으로 운항됐습니다. 일본인에게 괌은 가장 가까운 미국이자 휴양과 쇼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안정적 선택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장 먼저 엔저가 장기화되면서 일본 여행자에게 달러 결제 여행지는 부담이 되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자 괌뿐 아니라 하와이와 미국 본토 여행 수요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가 겹치면서 해외 여행 자체를 줄이는 경향이 강화됐습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도 확인됩니다. 예전에는 괌에서 명품 쇼핑이나 고급 레스토랑 이용이 흔했지만 최근 일본인 여행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필수 소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저가 숙소를 선택하거나 평균 체류 기간을 줄이는 흐름도 함께 확인됩니다. 괌이 일본 여행객에게 더 이상 특별한 소비 목적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공 노선 운항은 이 변화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한때 하루 여러 편 운항되던 일본 괌 직항 노선은 수요 감소로 인해 주 몇 회 수준으로 축소됐고 주요 항공사들은 일부 노선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조차 운항 횟수를 크게 줄이면서 일본 시장에서의 회복 흐름은 예상보다 더딘 상황입니다. 현지 상권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한때 기본으로 제공되던 일본어 메뉴판은 예전보다 줄었고 일본어 안내 방송과 엔화 환전 서비스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줄어든 만큼 상점과 서비스업이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핵심은 한국과 일본 두 주요 시장이 동시에 둔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환율 상승으로 일본은 엔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각각의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괌 관광 산업을 떠받치던 두 축이 흔들리자 관광 의존도가 높은 지역 특유의 취약성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흐름은 관광업 중심 지역이 특정 국가 의존 구조에 놓일 때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의 시장이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타격이 큰데 두 시장이 동시에 줄어들면 그 충격은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괌은 바로 그 구조적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관광지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투자와 시설 개선이 필요하지만 괌의 주요 호텔과 상업시설은 그 흐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주요 호텔 가운데 상당수는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건물들입니다. 객실과 공용시설은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호텔 운영사들은 매출 감소로 인해 투자 계획을 중단하거나 미루게 되었고 리모델링 시점에 도달한 시설들도 공사가 연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전해지는 다양한 평가에서도 이러한 투자 공백의 흔적이 확인됩니다. 여행자 리뷰에서는 객실 마모, 공용시설 관리 부족, 서비스 인력 감소 등 시설 전반의 품질 저하를 지적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단일 호텔의 문제라기보다 괌 전반의 숙박 인프라가 시간차를 두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는 곧바로 가격 대비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투자가 줄어들면 시설 품질이 떨어지고 시설 품질이 떨어지면 만족도는 낮아집니다. 만족도 하락은 다시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수요 감소는 재투자를 어렵게 만듭니다. 상권 역시 같은 흐름을 보입니다. 한때 괌 쇼핑의 상징이었던 명품 브랜드 매장들은 수요 감소로 인해 철수하거나 운영을 축소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쇼핑몰의 공실이 늘어난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매출 하락이 아니라 현지 상권이 관광 수요 중심으로 운영되던 구조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면세 혜택과 브랜드 다양성이라는 과거의 장점도 더 이상 경쟁력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과 온라인 직구가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괌 쇼핑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결국 투자 흐름이 멈추면서 괌의 숙박, 상업 인프라는 시간 변화와 경쟁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구조적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괌 여행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자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안 가운데 가장 강하게 부상한 지역이 동남아였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주요 관광지는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력을 빠르게 높여왔습니다. 우선 가격 대비 숙박 품질의 차이가 뚜렷해졌습니다. 동남아 지역에는 최근 신축 리조트가 지속적으로 들어섰고 오션뷰 객실이나 풀빌라 같은 고급 옵션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됩니다. 환율의 영향 역시 수요 이동의 핵심 요인입니다. 베트남동, 태국 바트, 필리핀 페소 등은 원화 대비 변동폭이 크지 않아 예산 계산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괌은 모든 비용이 달러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때마다 여행 전체 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지출이 예측 가능한 여행지를 선택하는 흐름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물론 동남아 역시 환율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변동폭이 제한적이었고 기본 물가가 낮아 여행자가 체감하는 비용 증가폭은 괌보다 훨씬 작은 편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서 실제 예산 부담은 괌과 큰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동남아는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대형 리조트들은 한국인 여행객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아 한국어 안내, 한국인 매니저, 편의시설 구성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서비스 대비 비용이라는 지표에서 동남아의 우위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SNS가 흐름을 가속했습니다. 동남아 리조트의 인피니티 풀, 풀빌라 조식, 선셋 액티비티 등은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여행지 이미지를 강화했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동남아가 괌보다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만들었고 여행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괌만의 장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고 비행시간이 짧으며 미국령이라는 안정감도 분명한 매력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행 결정을 좌우하는 기준이 가격 대비 가치로 이동하면서 비교 우위는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결국 동일한 예산으로 더 나은 시설, 더 많은 서비스, 더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이 여행자들의 선택을 바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인기 변동이 아니라 여행 비용 구조 전반의 변화가 만들어낸 시장 재편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괌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거리에 남은 조용한 분위기는 관광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일 뿐 앞으로의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번 흐름을 통해 여행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여행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괌의 지금 모습은 하나의 종착점이 아니라 앞으로 여행 산업이 바라봐야 할 흐름을 조용하게 알려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